그날 나는 하늘에서 한국을 보았다. 중국 선양시 항공공업집단 본부 건물 12층. 회의실 스크린에 한 대의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앉은 중년 엔지니어 리제나우. 그는 평생을 전투기 설계에 바쳐온 사람입니다. 제20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중국 항공산업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전투기의 이름은 KF-21. 대한민국이 만든 전투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제나오입니다. 선양 항공공업 집단에서 28년째 일하고 있는 항공 엔지니어죠. 그날도 평범한 기술 검토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연구원 하나가 다가와 태블릿을 보여주더군요. 리 팀장님, 이거 좀 보세요. 한국이 자체 전투기를 만들었대요. 저는 솔직히 웃었습니다. 한국? 자동차나 스마트폰은 잘 만들지만 전투기는 다른 영역이죠. 복잡한 항공역학, 엔진 기술, 전자전 시스템. 이건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리 중국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제 미소는 굳어버렸습니다. KF-21이라는 이름의 전투기가 완벽한 자세로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기체의 선형이 날렵했고 상승 각도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니었어요. 이미 완성도 높은 기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조종석에 공군참 모 총장이 직접 탑승했다는 자막이었습니다. 군 최고 책임자가 시험기에 탑승한다. 그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화면을 멈추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볼수록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진짜였어요. 한국이 정말로 자체 전투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동료들도 저처럼 말을 잃었죠.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게 정말 한국 기술로만 만든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자의 눈으로 봤을 때 저 비행은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순간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만함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영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KF-21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제가 설계에 참여했던 J11과 비교하며 분석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우리 기체가 더 낫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하지만 자료를 볼수록, 영상을 반복해서 볼수록 제 판단은 흔들렸습니다. KF-21의 선형을 보십시오. 공기저항을 최소화한 델타 날개 형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인 기수 설계, 엔진 배기구의 각도까지.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국 기술을 패킨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직접 설계하고 시험하고 개선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기동 안정성이 뛰어났습니다. 급상승 후 선회하는 장면에서 기체의 흔들림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건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가 매우 정교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제10도 훌륭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초기 설계는 러시아 기술을 많이 참고했죠. KF-21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F-16과 F-15를 운용하며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기체를 설계했습니다. 그것도 불과 몇 년 만에요. 제가 28년간 항공산업에 있으면서 느낀 건 진짜 기술력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성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한국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고 우리는 어쩌면 너무 많은 프로젝트에 분산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기술의 우위란 게 과연 무엇일까? 크기? 숫자? 아니면 완성도? 한국은 분명 우리보다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집중했고 완성했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다시 그 영상을 봤습니다. 이번엔 소리를 켜고 자세히 들었죠. 한국 공군참 모 총장이 조종석에서 나오며 기자들에게 말합니다. KF-21은 5세대 전투기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공군의 자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버스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5세대급? 정말로? 5세대 전투기란 건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닙니다. 스텔스 능력, 센서 융합, 네트워크 전투 능력까지 갖춘 차세대 무기체계를 말하죠. 지금까지 영역은 미국의 F-22, F-35, 그리고 우리 중국의 제-20 정도만 논의되던 세계였습니다. 러시아의 수-57도, 또 아직 완성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이? 그들이 5세대급에 도달했다고? 회사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KF-21의 기술 사양을 찾는 거였습니다. 자료를 보니 더 놀랐습니다. ASA 레이더 차체 개발, 고성능 미사일 통합, 전자전 시스템 국산화. 한국은 단순히 기체만 만든 게 아니었어요. 전투기를 구성하는 핵심 기술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립이 아니라 창조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엔지니어 왕이 다가왔습니다. 리 팀장, 한국 전투기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충격이야.
우린 한국을 얕봤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후발주자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후발주자가 아니라 이제는 경쟁자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이미 우리를 앞서갔을지도 모릅니다. 퇴근 후 저는 집 서재에 앉아 오래된 항공공학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을 정복하는 자는 자만하지 않는 차다. 저는 그동안 너무 자만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고 그들의 기술을 과소평가했죠.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주말이 되었지만 저는 계속 KF-21을 연구했습니다. 마치 시험 공부하는 학생처럼 자료를 모으고 분석했죠. 그러다 문득 3년 전 제가 젊은 연구원들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그들은 조립만 하는 나라야. 진짜 핵심 기술은 없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으니까요. KF-21의 심장인 ASA 레이더를 보십시오. 이건 한화 시스템이라는 한국 기업이 독자 개발한 겁니다. 1000개 이상의 송수신 모듈로 구성된 이 레이더는 동시에 여러 목표를 추적하고 공격할 수 있죠. 이 기술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미국, 유럽, 우리, 중국, 그리고 이제 한국입니다.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대공, 공대지, 순항미사일까지 모두 국산화했어요. 이건 단순히 전투기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 방위산업 생태계 전체를 구축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블록 발전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KF-21은 블록 1입니다. 2028년까지 블록 2가 나오고 그 이후엔 완전 스텔스인 블록 3까지 계획되어 있더군요. 한국은 지금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 발전시킬 로드맵이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이 있다는 거죠. 저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28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존경심도 생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대단합니다. 6.25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해 반도체, 조선, 자동차, 그리고 이제 항공산업까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으니까요. 저는 그동안 한국은 따라오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그들은 따라오는 게 아니라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회의에서 저는 젊은 연구원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집중력, 완성도,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를 말이죠. 몇몇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됐다는 걸. 월요일 아침 연구소는 묘한 분위기였습니다. 다들 KF-21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커피 머신 앞에서, 복도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도요. 한국의 전투기가 우리 항공산업 종사자들에게 던진 충격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점심시간에 몇몇 선배 엔지니어들이 모였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리우 부장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린 규모에서 이겼지 속도에선 졌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십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제10, 제11, 제15, 제16, 제20. 숫자는 많지만 각각의 완성도는 어떨까요? 반면 한국은 KF-21 하나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를 만들어냈죠. 작지만 강하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른 동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의사결정이 빨라. 정부, 군, 산업체가 하나로 움직이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KF-21 프로젝트를 보면 정부의 강력한 지원, 공군의 명확한 요구사항,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기술력이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때로 부서 간 이견, 예산 문제, 기술 표준 충돌로 프로젝트가 지연되곤 했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포기를 모르는 것 같아. 제일 젊은 왕이 말했습니다. 엔진 개발이 늦어지자 대신 미국 엔진을 쓰면서도 자체 엔진 개발은 계속 진행했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한국은 완벽주의와 현실주의를 동시에 갖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빠르게 해결하면서도 장기적 목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리우 부장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리, 우린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한국처럼 해야 해. 집중하고 완성하고 계속 발전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더 나은 완성도였습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고 이제 우리가 배울 차례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팀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회의 때 KF-21 케이스 스터디를 하자. 우리가 배울 게 많다.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다들 동의했어요. 경쟁자를 존경하는 건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발전의 시작이죠. 다음날 저는 KF-21의 발전 로드맵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조사하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2026년 실전 배치, 2028년 블록의 완성, 그리고 2030년대 초반 블록 3 개발 완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은 10년 안에 4.5세대 전투기에서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까지 진화시킬 계획입니다. 블록2에서는 무장창 확대, 센서 융합 강화, 전자전 능력 향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블록 3에서는 완전한 스텔스 능력을 갖추죠.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고 내부 무장창을 확대하며 초음 속 순항까지 가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건 F-35와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우리의 제-20은 분명 훌륭한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개발 기간을 보면 20년 가까이 걸렸어요. 한국은 그 절반 시간에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은 명확했습니다. 명확한 목표, 효율적인 자원 배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 더 충격적인 건 수출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나라와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더군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한국은 자국 공군용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기술 주도권 확보예요. 한국이 전투기를 수출하면 그 나라와 군사 동맹이 강화되고 부품 공급망도 함께 수출됩니다. 이건 전략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천양의 하늘은 흐렸지만 머릿속에는 KF-21이 푸른 하늘을 가르는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숫자로는 많을지 몰라도 질적으로는 한국이 더 앞서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한국 전투기 때문에 잠을 못 자. 아내는 웃으며 말했죠. 당신이 존경하는 거잖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KF-21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은 한국인들의 끈기와 도전 정신을 존경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저는 서재에 앉아 KF-21 관련 논문과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한계를 믿지 않았다. 이 짧은 문장이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우린 작은 나라야, 우린 기술이 부족해, 우린 경험이 없어 같은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시작했고 부딪혔고 배웠고 완성했습니다. 저는 제 경력을 돌아봤습니다. 28년간 항공산업에 몸담으며 수많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타협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합격점에 만족했던 거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합격점이 아니라 최고점을 노렸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기술력이란 무엇인가? 첫째, 명확한 목표. 둘째, 집중된 자원. 셋째, 포기하지 않는 의지. 넷째, 끊임없는 개선. KF-21 프로젝트는 이 네 가지를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4.5세대 전투기라는 명확한 목표를 세웠고 정부 군산업체가 협력했으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블록 발전 계획으로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저희 연구소에 신입사원들이 들어옵니다. 저는 그들에게 KF-21 이야기를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체면이 아니라 실력으로 말해야 한다고 말해줄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기술만이 아닙니다. 태도, 자세,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보여준 그 치열함과 진정성을 말이죠. 저는 서재벽에 붙은 작은 태극기 사진을 봤습니다. 몇 년 전 서울 출장 갔을 때 찍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한국을 그저 기술협력 상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은 배워야 할 스승이고 따라잡아야 할 목표입니다. 이건 패배감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동기부여죠.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진행할 프로젝트에서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최고가 될 때까지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날씨가 맑았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연구소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난간에 기대어 푸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저 하늘 어딘가에서 KF-21이 날고 있을 겁니다. 한국의 조종사들이 자랑스럽게 조종관을 잡고 말이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상상했습니다. KF-21의 엔진음을. 하늘을 가르는 그 멋진 소리를. 조종사의 무전소리. KF-21 이륙 준비 완료. 그리고 활주로를 박차고 치솟는 그 순간의 감동을. 눈을 뜨니 정말로 멀리서 전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기지에서 훈련 중인 제10이었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잘하고 있어. 하지만 한국에게 배울 게 많아. 경쟁은 증오가 아닙니다. 서로를 발전시키는 동력이죠. 한국이 KF-21을 만들었기에 우리도 더 나은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저장해둔 KF-21 영상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습니다.
이륙 상승 선에 착륙. 완벽한 비행이었습니다. 화면 속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공군 참모 총장이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들어 올립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국인들, 정말 해냈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옥상 문이 열리며 동료왕이 올라왔습니다. 리 팀장님 여기 계셨네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하늘 좀 보고 있었어. 왕이 제 옆에 섰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야. 우리가 배워야 해. 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존경할 줄 아는 게 진짜 실력자 아니겠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 흐르는 구름,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비행운. 기술은 국경을 넘습니다. 존경도 국경을 넘죠. 한국의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한나라가 꿈꾸고 도전하고 이뤄낸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저는 평생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그런 기적을 만들어낼 겁니다. 한국처럼. 리제나우는 이제 회의 때마다 KF-21 이야기를 합니다. 후배들에게, 동료들에게, 때로는 상사에게도 말이죠. 한국을 보십시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를.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경쟁자를 존중할 줄 아는 진정한 엔지니어의 자세입니다. 하늘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KF-21이라는 날개로.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